아시아의 별로 우뚝 선 질주하는 젊은이들의 나라 베트남. 거대한 자연이 살아 숨쉬는 물의 나라 베트남에서 자연에 순응하는 소박하고도 따뜻한 사람들을 만난다. 프랑스 식민 시절 근대 문명과 크메르 제국의 고대 문명을 두루 만날 수 있는 라오스. 메콩강을 비롯한 빼어난 강들과 폭포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곳. 아름다운 자연이 빚어낸 태국 최북단의 치앙라이. 사람과 동물들이 한데 어울려 상처를 보듬고 온기를 나누는 치유의 땅. 순수함을 간직한 베트남, 라오스, 태국의 대자연 속으로 떠나보자. 베트남 남부 해안 도시, 끝이 보이지 않는 백사장이 아름다운 랴짱. 베트남어로 하얀 집이라는 뜻이다. 연중 300일 이상 날씨가 쾌청한 이곳은 이미 유럽인과 러시아인들에게 아주 인기 있는 휴양지다. 먼저 일대에서 가장 분주한 랴짱 해변의 선착장으로 향한다. 랴짱에서 100길로 10분에서 20분만 나서면 다양한 섬 여행이 가능하다. 회속정으로 달린 지 20분. 오늘 가려는 섬이 저 멀리 보인다. 사일런트 아일랜드다. 이 섬은 사유지로 단체 관광객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가족 단위나 소규모 관광객들만 발을 들일 수 있다. 저마다 환상적인 섬의 자태 속에 자유로운 시간을 보낸다. 다소 민망하긴 하지만 가장 젊고 예쁜 시절 인생 작품을 건지려는 부단한 노력이 참 아름답다. 해변을 차지한 또 다른 이들은 어린아이들을 동반한 가족이다. 한적하고 여유로운 이곳에선 남녀노소 누구라도 동심으로 돌아가는 듯하다. Здесь очень великолепные виды, великолепное море. Я вам скажу о том, что вашим друзьям, вашим вот так. В этом месте первый раз. Во Вьетнаме мы отдыхаем второй раз. Мы из Владивостока. Very different. Now in my town, snow. Many snow. Отправиться в море и заниматься вместе с нами. Мы начинаем, друзья, всем 섬 어디서든 즉석에서 댄스 타임이 벌어진다. 그야말로 춤으로 대동단결. 이곳에선 누구나 몸과 마음이 한껏 가벼워진다. 뭐니 해도 사일런트 아일랜드의 명물 중 명물은 이 버블 파티. 저마다 국적과 사연은 다르지만 흥겨운 음악과 거품 속에서 모두들 행복해 보인다. I feel amazing. Yes, I like dancing very much, and I like this place. Very beautiful sea and sand, white sand. 해변에서 이렇게 한바탕 댄스 타임과 버블 타임을 즐기고 나면 갈증이 나기 마련이다. 방갈로마다 관광객들을 위한 시원한 음료는 물론 칵테일과 맥주 등이 비치돼 있어 기호대로 고르면 된다. Bên em á là có miễn phí cho khách hết. Thức ăn, nước uống rồi cung cấp cho khách là miễn phí hết. Miễn phí hết luôn. 약 8만 원 정도인 섬의 입장권만 구입하면 오가는 뱃삭부터 섬에서 먹고 마시고 이용하는 모든 비용이 공짜라니 환상적이다.
갈증을 달랜 이들이 삼삼오오 모여드는 곳, 섬이 자랑하는 뷔페 식당이다. 온갖 종류의 고기부터 신선한 해산물까지 한가득. 그야말로 산해 진미, 진수성찬이다. 싱싱한 조개류를 비롯한 여러 재료들을 즉석에서 구워 먹을 수 있게 해놨다. 다양하고 풍미 넘치는 각종 부위들이 식욕을 자극한다. 먹고 마신 후에 평화로운 해변은 천국이다. 때론 일광욕만으로도 그냥 족하다. 섬의 여운을 뒤로하고 찾은 곳은 야짱 시내에서 약 4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양베이 폭포다. 하늘 폭포라는 의미를 가진 양베이 폭포. 정말 익숙하면서도 반가운 느낌의 계곡이다. 우리나라의 7, 80년대 유원지 풍경과 크게 다르지 않은 친숙한 모습이 무척 반갑다. 오로지 물 하나만으로도 모든 사람들이 흥에 넘치고 즐거워 보인다. 그런데 어디선가 음악 소리가 들린다. 전국 노래자랑이라도 하는 걸까? 소리의 정체가 궁금해져 노래 부르는 이들을 찾아 나섰다. 나들이 나온 가족이 그 주인공이다. 대형 스피커까지 대동한 걸 보면 꽤나 준비하고 나온 듯한데 노래 삼매경에 빠진 가족들은 주변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다. Mời anh hát bài, mời anh hát bài. Can you sing a song? 가족의 노래는 한동안 계속됐다. 시끄러울 법도 하지만 베트남 사람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휴식을 즐긴다. 이런 데서도 망중한을 즐기는 할아버지, 마치 신선이라도 된 듯 보인다. Cũng bình thường cũng vui vẻ. Mọi người chơi hòa đồng tắm biển rồi chơi trò chơi đồ hòa đồng ca hát đồ vui. Giờ dưới đây mát mẻ nữa. 이 노래만큼이나 순박하고 정감 있는 베트남의 자연과 사람들이다. 베트남의 럼비엔 고원에 자리 잡은 달랏은 야짱에서 차로 4시간 거리, 해발 1500m의 고산 도시다. 달랏에 오면 관광객들은 대부분 이 달랏 케이블카를 제일 먼저 탄다고 한다. 달랏의 관문과 같은 케이블카. 고산 도시 달랏에서는 파란 하늘이 한층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다. 과연 베트남 사람들조차 하늘 아래 달랏이라 칭송한다는 명소답다. 둘레 6km에 이르는 인공호 수원흐엉 호수를 비롯해 달랏에는 프랑스가 베트남을 지배하던 시절에 지은 고풍스런 건물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고원이라 1년 내내 서늘한 기후가 지속돼 프랑스를 비롯한 많은 유럽인들이 별장처럼 사용한 곳이 바로 이곳 달랏이라고 한다. 화창하고도 쾌청한 하늘. 시내에서 차로 약 20분 거리에 달랏의 또 다른 명소가 있다고 해 일찍부터 서두른다.
이 덜컹거리는 롤러코스터가 그 주인공이다. 안전띠를 장착하고 나면 준비 끝. 너무 무섭진 않을지 걱정된다. Làm sao em chưa gọi à? Cái này là đã chiên qua. Mà lên tiếp theo ạ. 산의 경사와 중력만을 이용한 롤러코스터는 생각보다 빠르고 다이내믹하다. 오염되지 않은 숲을 만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고작 3분. 금세 1km의 레일을 완주한 롤러코스터. 덕분에 손쉽게 산 아래에 도착한다. 또다시 계단을 따라 아래로 내려가는데 저 멀리서 물소리가 들린다. 마침내 웅장한 폭포가 그 위용을 드러낸다. Waterfall is very, very beautiful. 크고 작은 계단식 물줄기의 길이가 무려 3km에 이르는 거대한 다탄라 폭포. 굽이굽이 긴 구간마다 때로는 장엄하고 때로는 아기자기한 경관을 자랑하는 다탄라 폭포는 달랏이 살아가는 보물 중 보물이다. 마치 세상의 온갖 시름을 삼킬 듯 우렁찬 폭포 소리에 시간 가는 것도 잊는다. It's feel beautiful, amazing, and feel very natural. We can relaxing, we can enjoy here. Yeah, release our stress. 고산 도시답게 달랏에는 크고 작은 폭포가 30개 정도 있다. 코끼리처럼 크고 강하다는 엘리펀트 폭포. 저 아래 관광객들이 있는 것을 보니 내려갈 수 있나 보다. 폭포를 자세히 보기 위해 내려가 보기로 했다. 관광지로 개발된 다탄라 폭포와 달리 이곳은 아직 정비가 덜 된 상태다. 길이 조금 험했지만 그래도 자연 그대로를 느끼며 걸을만 했다. 저 멀리 엘리펀트 폭포가 보인다. 가히 명불허전. 대자연 앞에선 다들 겸손해진다. The elephant waterfall. Oh, it's good. Yeah, it's really, so big. really big. Yeah. 이 거대한 폭포의 또 다른 이름은 달랏의 나이아가라. 베트남에서 느낄 수 있는 건강하고도 힘찬 물의 기운을 두 눈과 귀에 가득 담는다. 시내에서 약 1시간쯤 더 외곽으로 달리면 형형색색의 논밭과 농장들을 만날 수 있다. 연중 평균 기온이 섭씨 20도로 온화한 고산 기후를 자랑하는 달랏에는 최고의 특산품인 커피가 있다. 베트남은 브라질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커피 생산을 많이 하는 커피 강국이다. 그리고 이곳 달랏에서 베트남 커피의 50% 정도가 생산된다. 달랏의 커피를 자세히 보기 위해 커피 농장을 찾았다. 처음 보는 하얀 커피나무의 꽃, 그리고 커피 열매가 신기하다. Not the coffee bean season. So right now they got the flower. After flower they got the bean. This is the young bean. This is just the young one. November, December, October. This is the time. 3 months. So I show you this is the first one, the Robusta coffee. 로브스타 커피. Robusta coffee. This is the flower. 로부스타 품종은 잎이 크고 열매도 빼곡히 맺힌다. Just green one. After they will be red, dark red. We call it that one. To process. Yeah. This is the Arabica tree. You see, this is. 아, 야. Yeah. This is. They will be bigger than. 그에 반해 아라비카 품종은 잎사귀가 작고 열매도 일정 간격을 두고 조금씩 맺힌다.
달라 지역은 이렇게 노부스타와 아라비카 품종 둘 다 재배가 가능하다. 농장 매니저가 꼭 보여줄 것이 있다고 한다. We collect the coffee tong. 카피똥. This is the wizard pop. We fry this. 사양 고양이를 이용한 커피가 루악이라면 사양 족제비 위즐의 배설물을 이용한 것은 위즐 커피다. 이 위즐 커피는 사양 족제비 특유의 소화액과 어우러지며 독특한 향과 맛을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로 이 녀석이 커피를 즐긴다는 사양 족제비다. 해발 고도 1100m에 자리 잡은 이 커피 농장은 베트남 커피의 진수를 맛보려는 관광객들로 붐빈다. 커피는 프랑스의 음료 문화를 일찌감치 받아들인 베트남의 주력 수출 상품이기도 하다. 특히 비싸기로 유명한 위즐 커피도 한 잔에 3,000원이면 충분하다. 일명 핀이라 불리는 베트남 커피 드리퍼를 이용해 3분이면 커피 한 잔을 내릴 수 있다. 종이나 다른 필터 없이 우린 커피는 다크 로스팅 특유의 중후한 맛을 자랑한다. Did you taste? Yes, here. What is this? This is Mocha Weasel coffee. The amount is less than in Europe, maybe, because we only drank like little coffee. In Europe, you have a whole cup of coffee. The coffee was really strong, but we liked it. We drank it cold with milk, and yeah, it was really good. 100년이 넘는 커피 재배의 역사를 가진 베트남의 커피 사랑은 남다르다. 특히나 달랏 커피는 베트남 사람들에게 자존심 그 자체다. Rất là ngon. Mình ở dưới Sài Gòn thì nó bộn bề, ít có cái không gian giống như vậy. Cho nên thật sự lên đây là ngồi mình thưởng thức được cái khung cảnh tự nhiên của cái cảnh của mình á, mình thích là cái không gian này, mình thích ngồi thôi. Chỉ là thích ngồi ngắm cảnh, cảm thấy nó dễ chịu, nó giảm stress trong công việc vậy thôi. 영원한 봄의 도시 달랏. 하늘이 가까운 이곳에서는 지는 해마저도 감동이다.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에서 차편으로 5시간 더 가면 첫 여행지 방비행이 있다. 이른 아침 방비행의 송강. 물 한 개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수면 위로 모터보트가 정적을 깨고 사람들을 강 상류로 실어 나른다. 아침잠이 없는 여행객들이 일찌감치 강 구경에 나선다. 강 주변은 석회암 봉우리가 이어진 카르스트 지형이다. 날카롭게 솟아오른 봉우리가 중국의 계림을 연상케 한다. 방비행은 카약을 즐기기 좋은 곳이다. 2~3명이 짝이 돼 카약을 탄다. 물이 깊지 않고 유속이 느려 초보자들도 쉽게 카약을 조종할 수 있다. 우기인 5월에서 10월 사이에는 수심이 깊고 유속도 빠르다고 한다. 봄날같이 화창한 날씨에 불어오는 순풍을 맞으며 친한 사람들과 함께 카약을 즐기는 멋진 라오스의 아침이다. 방비행 중심가에서 가까운 강변이다. 여행객들은 이곳에서 일광욕을 즐긴다.
이웃 농가의 소들이 목동도 없이 몰려다니다가 소싸움까지 한다. 더할 나위 없이 평화롭고 한가한 강변의 작은 마을이 바로 방비행이다. 바닥이 훤히 보이는 맑은 물가에서 일광욕을 하는 사람들. 여기에 무슨 근심이 있으랴. 블루 라군이라 불리는 옥빛의 물웅덩이. 젊은이들이 물로 뛰어든다. 남이라는 이름의 수중 동굴이다. 튜브를 타고 밧줄을 잡아당겨 수중 동굴로 들어간다. 석회암이 녹아 형성된 석회 동굴로 그 길이가 4km나 된다고 한다. 어둠 사이로 천장에 종유석들이 보인다. 옥빛의 물 속에는 작은 물고기들이 산다. 방비행의 또 다른 즐길거리인 짚라인이다. 타잔이 된 것처럼 나무 사이를 신나게 날아다닌다. 열대우림 원주민들의 이동 수단이 현대 레포츠로 발전한 것이다. 방비행의 물놀이를 추억으로 간직한 채 루앙 프라방으로 가는 길이다. 2,000m가 넘는 고개를 넘어야 한다. 라오스는 국토의 70%가 산악지대로 이루어져 있다. 가장 높은 산은 해발 2,820m의 비아산으로 백두산보다 높다. 라오스 제2의 도시 루앙 프라방. 1995년 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식민지 시절 프랑스의 영향을 많이 받은 도시다. 이 건물은 1940년에 지어졌다. 루앙 프라방에서는 이렇게 지어진 연도를 건물에 표시해 놨다. 1935년에 지어진 건물이다. 현재 여행사가 쓰고 있다. 1933년에 지은 이 건물은 잡화점이다. 도시 전체가 이렇게 라오스 전통과 19세기 프랑스 양식이 조화롭게 보존돼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다음 날 어둠이 가시지 않은 이른 아침, 사람들이 절 담장 밑에 줄지어 앉아 있다.
탁발하는 스님들에게 보시하기 위해서다. 매일 아침 이곳으로 탁발 행렬이 지나간다고 한다. 신도들은 찰밥을 보시한다. 그런데 스님들이 보시받은 밥을 녹색 바구니에 덜어놓는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해서란다. 보시하는 신도도 받는 스님도 모두 아름답게 보이는 탁발 행렬이다. แต่ละมือตักบ้านแบบ6 โมง 6 โมงครึ่งทุกมือเลยนี่แหละ 할머니 한 분이 밥을 들고 정성스럽게 기도를 하고 있다. 고기와 밥을 뭉쳐 먹기 좋게 만든 후 개에게 준다. อ๋อแปลว่าเราภูมิใจเราในตัวเราของเราแก่กินเราต้องทำบุญถ้าบ่มีอันค้ำอันสู่เราบ่มีเหือมีแห้งไรบ่มีอันค้ำเรามาทำบุญเราได้บุญเลย 루앙프라방은 1353년 세워진 라오스 최초의 왕국인 란쌍 왕국의 수도였다. 이곳이 왕궁이었는데 공산화 이후 박물관이 됐다. 란쌍은 100만 마리의 코끼리를 뜻한다. 100만 마리의 코끼리 부대가 있을 정도로 강대했던 왕국은 시사왕웡 왕을 마지막으로 공산국가가 됐다. 영원한 제국은 없다. 1560년 왕명으로 세워진 시행통 사원. 겹겹이 쌓인 급경사의 지붕이 특징이다. 루앙프라방의 사원 중 가장 아름답다. 사원 뒷벽 생명의 나무. 생유리 모자이크를 일일이 붙여 만든 작품이다. 정교함, 세계 대비, 구도까지 더할 나위 없다. 시행통 사원의 건물들은 이렇게 강렬하고 아름다운 바탕색에 빼어난 모자이크 조각들을 덧입고 있다. 선계에 온 듯한 느낌에 말문을 닫게 만드는 꽝시폭포. 아래에서는 물놀이도 할 수 있다. (328개의)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 푸시산. 산 정상에 전망대가 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일몰을 기다린다. 산 너머로 루앙프라방의 해가 저문다. 저버린 해를 아쉬워하며 메콩강과 칸강이 만나는 강변에서 루앙프라방에게 작별 인사를 한다. 다음 행선지는 라오스 남부의 팍세다. 참파삭주의 주도 팍세는
세돈강과 메콩강이 만나는 지점에 있다. 팍세는 프랑스가 라오스 남부를 통치하기 위해 만든 교통의 요지다. 팍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산정에 위치한 푸살라오 사원. 법당 밖으로 나온 부처님들이 여행객의 시선을 끄는 곳이다. 메콩강과 팍세를 내려다보고 있는 높이 23m, 너비 13m의 거대한 불상이다. 땄 니앙, 땄은 폭포라는 뜻이다. 니앙 폭포의 시원한 물줄기에 여행의 피로가 사라졌다. (2001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왓푸 사원. 17세기 무렵 발생한 대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9세기 크메르 제국의 사원으로 캄보디아에 있는 앙코르와트의 원형이다. 설립 시기가 앙코르와트보다도 200년이나 앞선다. 처음엔 힌두교 사원이었는데 15세기 불교 전파 후 불교 사원으로 바뀌었다. 라오스에서 꼭 봐야 할 유적이다. 문명의 흥망성쇠를 한눈에 담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원 앞 연못으로 라오스의 아쉬운 밤이 오고 있다. 태국 최북단에 위치한 작은 도시 치앙라이. 치앙라이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고대 란나 왕국을 세운 맹라이 왕이다. 13세기 치앙라이를 수도로 삼고 태국 북동부를 통합해 왕국을 세웠다. 태국 사람들이 축복과 행복을 기원하는 대상이다. 란나 왕국의 역사가 이어져 내려온 치앙라이 여행이 기대된다. 먼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국경을 보기 위해 북쪽으로 이동한다. 골든 트라이앵글이라 불리는 이곳은 과거 세계 최대 아편 생산과 판매 경로로 태국, 라오스, 미얀마를 아우르는 삼각지대를 일컫는 말이다. 지금은 메콩강을 따라 무역선이 지나다니고 3개국을 오갈 수 있는 관광 명소가 됐다. 한 자리에서 세 나라를 볼 수 있는 이색적인 모습에 관광객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사진 찍기에 바쁘다. It's pretty cool, to be honest. It's just like, to cross like a three country in a boat. But I That is think he also pretty from cool, yeah. Italy, and for European, it's getting used to Oh, cross the border. For us, yeah, it's very easy to go anywhere. We just cross the border. It's pretty cool. I've never do by boat, but I can cross by car. That's alright. 오랫동안 메콩강을 중심으로 삶의 터전이 된 골든 트라이앵글. 국경의 하루가 저물어 간다. 메콩강의 아침이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동물 울음소리. 멀리서 코끼리가 지나가는 모습이 보인다. 근처에 코끼리 캠프가 있다고 해서 서둘러 가보기로 했다. 이곳은 과거 벌목장에서 학대당하며 관광객들의 구경거리가 됐던 코끼리들이 자연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든 곳이라고 한다. Love to see.
지역 호텔들에서 코끼리 먹이와 사육사들의 생활비를 제공한다. 한 달에 4만 bat, 우리 돈으로 약 120만 원 정도 든다. So we cannot help all of the elephant, but whoever come here, we will try our best to look after them. So here they have like, you know, good nutrient. We make sure that they eat like enough for a day, and they have place to go, like walk in the big grassland or in the mountain, not just only in the small camp like at the other place. 코끼리와 함께 산책을 해보기로 했다. 자유롭게 숲을 누비는 코끼리. 이 과정에서 코끼리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 모든 건 코끼리가 중심이다. 코끼리가 걸으면 사람도 걷고, 코끼리가 멈추면 사람도 멈춘다. 코끼리가 물을 먹는 시간이다. 어린 코끼리는 코로 물을 받은 후 입으로 넣는다. 10여 년 동안 이곳에 머물렀다는 녀석은 요령이 생겼다. 호스를 바로 입으로 넣고 갈증을 단번에 해소한다.รู้พฤติกรรมของช้างที่เราไม่คิดว่าเขาจะฉลาดได้ขนาดนี้อย่างเงี้ยค่ะก็สามารถเรียนรู้ต่างๆจากเล็กๆน้อยๆหรือแม้แต่พฤติกรรมของคนที่เขาสามารถซึมซับได้ค่ะเป็นสิ่งที่แบบว่าอัศจรรย์มากที่สามารถเรียนรู้ได้อะค่ะ 산에서 습지로 신나게 자유를 만끽하는 코끼리들. 이 모습을 보는 관광객들의 마음도 편안해진다. That they really take care of them after having a life of another tourist activities or in a circus. And when they arrive here with a mahout, that is very good. They are able to take care of the mahout family and the elephant as well. 2km나 되는 길을 코끼리와 산책하다 보면 만나게 되는 광경이 있다. 바로 코끼리의 배설 장면이다. 코끼리 배설물은 숲의 거름이 되고 사육사들에게 주요 수입원이 된다고 한다. So after we finish this program, we will go back to the hotel. And when you come here, you must try the Black Ivory coffee, the raised coffee from the elephant. So we'll see what it tastes look like. You might like it. 코끼리 커피는 어떤 맛인지 궁금하다. 이곳의 애프터눈 티는 조금 특별하다. 달콤한 케이크와 코끼리 배설물로 만든 커피를 마실 수 있기 때문이다. 코끼리의 상아 색깔과 배설물에서 나온 검은 커피라 블랙 아이보리 커피라 불린다. เมื่อก่อนที่เชียงรายนะฮะเราเคยมีนะครับแต่ตอนนี้เรามีแค่ที่เดียวที่สุรินทร์นะครับ1 ปีนะครับเราจะสามารถผลิตได้แค่150 กิโลนะครับผม 코끼리는 먹이를 먹고 난 후 40%만 소화시키고 나머지는 그대로 배설한다. 먹이와 커피 열매를 섞어주기 때문에 소화 과정에서 발효된 특별한 원두가 나오게 된다. 코끼리에게 커피 열매 33kg을 먹이면 배설물에서 단 1kg 정도의 질 좋은 원두가 나온다고 한다. 굉장히 귀한 커피 중 하나다. 달콤한 향과 시큼한 끝맛이 일품이다. 다시 치앙라이 도심이다. 치앙라이 시내를 깨알같이 여행할 수 있다는 시티 트램.
잠시 후 도착한 곳은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색의 황금 시계탑이다. 치앙라이 시내 중심에 위치한 황금 시계탑은 푸미폰 국왕의 즉위 60주년을 맞아 란나 스타일로 만든 치앙라이의 랜드마크다. 시계탑을 중심으로 카페와 음식거리가 형성됐다. 이 거리에서 꼭 먹어봐야 하는 치앙라이 대표 길거리 음식이 있다. 순대와 비슷해 보이는 바로 이것. ไส้อั่วอันนี้เราทำเองนะคะแต่ว่าโรงงานจะอยู่อีกที่หนึ่งค่ะอันนี้จะทำจากหมูนะคะแล้วก็จะเป็นพวกสมุนไพรอย่างเงี้ยค่ะก็จะมีพวกใบมะกรูดตะไคร้อะไรอย่างเงี้ยค่ะ 내장 가득 속이 꽉 차 있고 겉은 노릇하게 구워져 있다. 담백하면서도 고소해 자꾸 손이 가는 중독성 강한 음식이다. 다음으로 이동한 곳은 반담 박물관이다. 태국어로 반담은 검다라는 의미로 40여 채의 건물들이 온통 검은색을 띠고 있다. 태국의 국민 예술가인 타완 두차니가 인간 내면의 어둠을 표현한 곳이다. 타완 두차니 작가는 이곳에 자신이 세계를 여행하며 모은 동물의 뿔, 가죽, 해골 등을 이용한 작품들을 전시해 두었다. 그가 2014년 암으로 생을 마감하면서 이곳을 개방해 지금의 인기를 누리게 됐다. 설치 미술 갤러리 같은 내부에는 평소 그가 즐겨 모으던 물소뿔과 악어 가죽이 있다. 기이하면서도 독특한 작품 세계를 보여준다. 솥불 장식 의자에도 앉아볼 수 있다. แรกเลยก็ดีใจครับที่ได้มาที่นี่ครับก็ที่นี่ทุกอย่างดูเป็นศิลปะครับแล้วก็ผลงานของอาจารย์ค่อนข้างจะดูมีพลังครับพอได้นั่งเมื่อกี้เรารู้สึกก็มีพลังมีบอกไม่ถูกจริงๆครับ 갑자기 들려오는 흥겨운 음악 소리에 구경을 나선다. 이곳을 방문하는 이들을 환영하는 공연이란다. 란나 왕국의 신화에 나오는 동물들의 익살스런 공연에 사람들의 지갑이 절로 열린다. 낮에 만났던 황금 시계탑이다. 2008년에 세워진 황금 시계탑에서는 매일 저녁 7시, 8시, 9시 정각에 약 10분간 화려한 불빛쇼와 함께 메모리얼 치앙라이라는 음악이 울려 퍼진다. 치앙라이의 또 다른 진풍경은 토요일 밤에 볼 수 있다. 약 1km의 긴 노점 행렬이 장관을 이루는 야시장 골목이다. 이날만 되면 사람들은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유혹에 빠진다. 각종 생활용품은 기본이고 치앙라이의 모든 길거리 음식은 다 나온 것 같다. 축제가 따로 없었는데 그중 눈에 띄는 것은 곤충 튀김이다. 귀뚜라미 튀김은 치앙라이 사람들이 과자처럼 즐겨 먹는 간식거리라고 한다. ก็มาบ่อยค่ะที่นี่แล้วก็อาหารเยอะแยะเลยมีแมลงด้วยอันนี้เขาเรียกว่าจิ้งหรีดค่ะ
밤의 열기가 후끈 달아오른 광장이 눈에 들어온다. 음악에 딱딱 맞춘 춤 동작이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단순한 음악과 함께 동작도 간단해 남녀노소가 모두 쉽게 즐길 수 있다. 밤의 열기는 이곳으로 이어졌다. 무언가를 들고 길게 늘어선 사람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늘어갔다. 쌀, 과자, 예쁘게 만든 꽃들까지. 태국 북부의 불교 행사로 보름달이 뜨는 수요일 자정에 이루어지는 탁발 행렬이다. (2014년에) 치앙마이를 시작으로 치앙라이에서도 매년 열리고 있다. 해마다 2번 이상은 열린다고 한다. 자정이 되면 우파굽타 불상을 전통 마차에 싣고 완밍무앙 사원에서 황금 시계탑까지 약 300m 거리를 함께 걷는다. 그때 사람들은 시주를 하고 승려들은 공양을 받으며 복을 기원해준다. ก็ภาคภูมิใจนะคะที่ประเพณีของเชียงรายเป็นแบบนี้นะคะ แล้วก็อยากจะให้มีรักษาแบบนี้ตลอดไปเรื่อยๆค่ะ 새벽까지도 거리는 사람들의 불심으로 불야성을 이룬다. 약 1시간가량 이어진 탁발 행렬로 모인 음식들이 트럭 한가득이다. 긴 행렬만큼 이날 동원된 트럭 수도 꽤 많아 보였다. ผมอยู่ในนามชมรมสิริกรบรรเทาสาธารณภัยเชียงรายนะครับได้ทำการกุศลร่วมกับวัดมาทอดการทำบุญของที่ได้ไปก็คือว่าเราเอาไปให้วัดทางวัดก่อนแล้วแต่วัดจะเอาไปแจกเด็กหรือว่าบริจาคทางพวกผมก็ได้ร่วมทางกับวัดได้เรียนเชิญเพื่อพวกผมมาครับผม 불교가 모든 이들을 연결해주는 이곳 치앙라이의 밤이 깊어간다.